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원주 대학 입시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는 EBS 영어 영역 강사 이상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대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찾아와 준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고 싶은 그동안 영어에 관련된 고민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학년들이 지금 가장 아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와 준 친구들 중에서는 1, 2학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고3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라고 하면 선생님 벌써 마무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위한 전략 한번 알아보겠고요. 1, 2학년 학생들도 내가 3학년 이쯤에 돼서 조금 여유 있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쌤 말을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테마를 정해봤어요. 절대평가 영어 절대 늦지 않았다 입니다. 고3 학생들 특히 영어를 좀 선생님 저는 진짜 영어가 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은 아프지만 쌤은 또 수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영어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쌤이 좀 더 한 발짝 더 성큼 다가가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건요, 3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는요, 막바지 승부 전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100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봤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등급 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원등급 그 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수준별 포인트 전략입니다. 수준별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수준별 포인트 전략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등급 업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수능도 중요하지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등급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영어 공부도 같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그죠?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딱 채널 고정하시고 쌤이랑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영어 절대평가 절대 늦지 않았다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막바지 승부 전략. 여러분들 지금 고3들은요 3월달 그리고 4월달 그리고 6월 모평 이렇게 학평과 모평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앞에 지금 표를 보시면 순위별로 탑 5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EBS 아이사이트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순위 1위부터 5위까지의 문항 번호와 배점이에요. 그리고 오답률이 나와 있죠. 오답률 그 첫 번째를 보시면요. 79.1%의 학생들이 첫 번째 1순위의 문항을 오답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서 거의 80명 가까운 친구들이 요 30번의 문항에서 오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2명 정도의 친구만 맞고 10명 중에서 2명 정도의 친구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 3점, 2점, 3점, 2점, 3점이에요. 좀 의외이지 않아요? 쌤 뭐가요? 뭐가 의외예요? 보통 우리가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3점짜리만 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쌤 근데 이렇게 문항 번호로만 봐서는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3월 학평의 첫 번째 오답률이 높았던 건 어휘 문제였습니다. 어휘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두 문항이었다가 한 문항으로 줄면서요.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어휘 좀 덜 해도 되겠다. 특히 어휘의 이런 추론 문제는 좀 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문 독해에서요. 우리 타입 1과 타입 2가 있잖아요. 타입 1은 제목 찾기 문제와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바로 전전 기수죠. 2019 대수능부터 빈칸 추론 문제, 작문 독해에서 빈칸 추론 문제 유형이 어휘 추론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휘 문제가 한 문항이 아니라 두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작문 독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기는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 이 긴 글에 다 1, 2, 3, 4, 5 밑줄 어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간도 없는데 이거 다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기 지금 보시면 30번이면 작문 독해 어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1학년과 2학년의 6월달 학평도 그랬고 어휘 문제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휘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휘 유형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흐름의 포인트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포인트. 그래서 핵심 내용을 잘 잡아야 뒤에 있는 내용들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정말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월 학평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학평으로 가볼게요. 고3 기준 올해 2021 고3의 4월 학평의 또 순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지금 30번대예요. 그죠? 소위 우리가 이런 걸 킬러 유형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30번대 유형들이 킬러 유형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이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33, 38 유형을 한번 볼까요? 빈칸 유형, 삽입, 빈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역시 빈칸 추론이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빈칸 추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강의를 볼 때도 유형별로 가장 많이 보는 파트를 생각한다면 빈칸 추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오늘 한번 쌤이랑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6월 모평 진짜 중요하죠. 그죠? 학평이 아니라 모의평가는 대학 수학력 시험을 모의로 보는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직 1, 2학년들은 학평과 모평의 차이가 뭔지 좀 잘 모를 수도 있으나 3학년들은 확실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대수능이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샘플이 될 수 있는 그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의 그 배점을 보시면 의외로 지금 2점이 쭉 나와 있고 3점, 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들을 한번 볼까요? 유형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순서 빈칸, 순서 삽입 빈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유형들을 빅데이터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가장 어려운 유형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빈칸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지는 유형들은 이렇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유형들이 빈칸, 순서, 삽입 맨 위에 포진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가서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3월 학평에서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던 녀석들 중에 하나가 바로 11번에 11번 하면 선생님 그거 듣기 아니에요? 맞아요. 듣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많이 강구하는 경우가 많고 야 듣기 공부 나중에 하지 뭐 라고 하다가 그 나중에가요 여러분 수능 전날까지 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듣기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유형도요 3점짜리 유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3점 문제가 여러분 자그마치 3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기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듣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따가 공부 방법에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나머지 보시면 어휘 추론, 어법 그리고 작문 독해 타입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형들은 사실은 어려운 유형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학년들도 지금 2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 유형이 진짜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이구나. 다른 친구들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대입에서의 2022 대수능을 보는 올해 대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쌤이 한번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연계 비율과 방식의 변환입니다. 자, 일단 연계율이요. 기존에는 70%였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5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플러스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요. 쌤, 직접 연계는 뭐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시면 학력평가를 보고 나시면 1, 2학년들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로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시험이 나오지만, 그죠? 그럴 때 이 지문을요, 변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 똑같이 내는 경우를 직접 연계라 그래요. 그리고 간접 연계는 뭐냐면, 뭐 이를테면 환경에 대한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문과는 정말 위에부터 서론부터 결론까지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제나 소재는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게 간접 연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학교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연계예요? 완전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는 질문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해석도 잘 되는 질문이죠. 그죠? 근데 왜 해석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될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그 지문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예상에 맞춰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연계율도 줄어들었는데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쌤, 직접 연계로 더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는 간접 연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연계가 맞나요? 쌤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직접은 아니지만 분명히 같은 소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현이나 어휘들이 비슷하게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면요, 이 간접 연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아마 고3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쌤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6월 모평에서요, 29번 문제였어요. 달력에 의존하는 초기 시대의 농업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 어떠셨어요, 여러분? 쌤 이거 뭐 어법 문제여가지고요, 그냥 어법 문제 푸는데 그냥 정신 없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어법 문제의 트렌드가,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어법 문제들이요, 그냥 단순한 어법 지식만 해가지고 풀지는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밑줄이 있다면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하셔야,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할 줄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간접 연계에서 지금 29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나도 안 해보셨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연계 교재에서 비슷하게 달력에 관련된,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던 지문들을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간접 연계예요. 자, 또 하나의 질문 보겠습니다. 30번 문제였는데요, 어휘 추론 문제였죠. 스포츠 제품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연계 교재에 대한 지문을 꼼꼼하게 아마 내신으로도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어휘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어휘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시면서 지문을 잘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 문제가 되겠고요. 수면의 역할이에요. 문장 삽입 문제였겠죠. 그래서 자, 이 수면의 역할에 관련된, 특히 이제 우리가 인체에 관련된, 인간에 관련된 건 사실 공통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연계가 됐나 싶지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간접 연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간접 연계 주의점 and 공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EBS 교재 활용 시에는요, 같은 주제이지만, 같은 소재이지만, 하지만 but 다른 의견일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연계 교재를 내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그것과 비슷한 소재가 나왔어. 모의고사를 보니까, 학력평가를 보니까 그런 지문이네. 대수능에서도 그런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결론도 같을 거야. 라는 속단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AI에 대한 지문 중에서 뭐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역할이 나왔다면 대수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BS 교재를 활용할 때는 특히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들이 어휘, 특히 같은 소재에 따른 어휘나 표현 중심으로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찾는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풀을 하기 위한 풀이를 하죠. 연계교재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문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출문제인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맞았다 하더라도 얘가 답이 되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쌤,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옷만 입고 집을 나가서 학교를 등교를 하면요,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뭐 제대로 가방도 안 갖고 가고 교재도 제대로 안 갖고 가고, 만약에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좀 간식 같은 걸 준비해 갖고 가는 친구들이라면 간식도 안 갖고 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문풀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소위 양치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냥 양만 많이, 단어도 많이, 문제도 많이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팍팍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고민에, 슬럼프에 빠지죠. 문제를 많이 푸는데 왜 성적은 안 오를까? 라는 고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셨을 때 여기서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빠르게 한번 주제문에 표시해 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혼자서 하실 때는 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활용 시 이 부분, 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만 많이 풀어야지, 그래서 양치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쌤이 작년에 이제 고3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고 부지런한 친구들은요, 고3이 되기도 전에 고3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근데 그거 굉장히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물론 너무 아끼다가 마지막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기출문제들은요, 여러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검토를 한 가장 전형적인 수능의 유형을 보여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활용을 하시되 너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양에만 집중해서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수준별 그 등급에 따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일단 좀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는데 실전 문제는 이렇게 몇 번 정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상위권을 한번 몇 번 정도 풀어보세요 라는 팁을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실전 문제 활용을 하실 때 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글의 포인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우리를 정말 힘들게 애먹이게 만드는 유형이 빈칸 유형이잖아요. 글의 순서도 마찬가지고 글의 삽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요? 핵심 내용을 잡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빈칸은요, 여러분, 아무데나 뻥뻥 뚫어놓지 않습니다. 대수능 출제 매뉴얼에서요,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그 매뉴얼에서 어떤 지침사항이 있냐면요, 빈칸은 핵심 내용 혹은 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을 제대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보든, 어법은 조금 예외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문을 보시든 그 지문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는요, 쌤이 조금 이따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지문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지문들도 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정답 why, 오답 why. 자, 왜 얘가 정답이 되느냐? 왜 얘가 오답일까? 정답을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지문을 봤을 때 문제 어떻게 풀어라고 질문을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쌤, 그냥 단어 지문에 있는 단어 몇 개를 이렇게 쭉 내가 아는 단어로 머릿속에서 한번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저의 감으로 풉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감 좋죠.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감은요, 여러분들이 토대, 즉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푼다는 건 그냥 찍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왜 정답이 되는지, 특히요,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든 제목 찾기 문제든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시험지를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한번 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 녹화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은 그 PDF 파일이라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지문들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increase가 나왔다면 선택지에서는 increase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뭐 raise, rise 아니면 부정어랑 같이 쓰여서 반이어 reduce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요. 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학교에서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업에서는요. 꼭 이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그걸 찾아서 정답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다 되어 있다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학년 당연히 지금 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오답은 왜 Y? 오답은 왜 얘가 오답이 되느냐? 이건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더 해당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킬러 유형 중에서도 3점짜리는 진짜 어려운 유형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연습을 하실 때 얘는 왜 오답인지 특히 소재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워 나가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사실은 이게 세 번째의 그 팁이었는데 에피소드였는데요. 등급업 꿀팁의 일반 영어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등급별로 공부해 보세요. 라는 선생님의 마지막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업 꿀팁. 요거는요, 쌤이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톡통의 방식으로 해봤어요. 톡하면 통한다 라고 해서 톡통의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쌤, 단어는요 제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단어부터가 진짜 정말 외워도 계속 잊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말도 단어 처음 보고 그냥 바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단어는 그만큼 어려운 외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진짜 단어는 왕도가 없어. 계속 외우셔야 돼요. 계속 외워야 되는데 아까 쌤이 수학 그 심주석 선생님의 강의를 옆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소 존경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졸릴 때 수학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와 대단하다. 난 수학이 정말 싫었는데 쌤이 대학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수학 공부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였거든요. 자, 그러면 쌤은요 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쌤은 맞아요. 졸릴 때 영어 단어를 공부했어요. 특히 여러분 영어 단어가 좋은 게 뭐예요? 영어 단어가 진짜 믿고 싫지만 정말 좋은 거 하나는 있습니다. 얘는요 뭐 우리가 길게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누어져 있는 조각조각의 단어들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외워도 그냥 나의 기억 속에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공부하든 적은 양을 공부하든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그 선생님이 단어 강의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어의 반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팁을 드리면요. 단어장은요, 여러분 여러 개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가지고 있는 단어장 지금 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꺼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고3들은 연계교재 단어장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이 지문별로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하루에 5개가 돼도 좋습니다. 너무 적은 양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10개, 20개, 30개를 외워도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다면 그게 오히려 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 양에서 특히 지문을 공부했다면 하루에 외우는 양을 그 지문에 맞춰서 한 15개나 20개 정도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외워주시면 그것도 특히 이동하시면서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쌤의 이번 2021 복합 1800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꼭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의를 보시면 사실은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은 참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그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리뷰는 왜 리뷰일까? 어떤 의미 때문에 얘는 리뷰가 될까? re가 다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배속으로 그런 강의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동하시면서 보기에 좋다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반복. 그리고 작은 자투리 시간을 꼭 활용해라. 그리고 단어장은 딱 하나면 된다. 계속 여러 회 엔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어느 정도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봤던 단어에 대한 공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봤던 거예요. 단어를 어느 정도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 친구 이 지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어들 몇 개로 그냥 어림잡아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정말 많죠. 이런 경우에는요, 단어의 양도 물론 문제지만 구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요, 요즘에 트렌드가 여러분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의 길이가 많게는 진짜 한 4줄까지 이어지거든요. 정말 잔인해. 근데 이럴 때 뭐가 좋냐? 구문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keep ing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맞아요.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keep ing가 한 번만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한번 keep ing가 나올 때 보시면 ing, ing, ing 이렇게 병렬의 구조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구문과 표현인데요. 이를테면 수거 중에서 replace A with B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A를 B로 대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with라는 전치사와 replace 사이에 정말 많은 목적어들이 껴있을 수 있어요. 긴 목적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쌤이 한마디만 하면 학생들이 와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여기 replace가 있고 with가 있어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with를 딱 잡아서 장문 독해도 목적어와 그 뒤에 뭘로 대체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지문 내에서의 특히 빈출로 나오는 표현들 그리고 구문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구문 설명 해설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 구문 활용하는 거 그리고 1, 2학년들은 어떻게 구문 독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어법의 이론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반드시 문장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톡 세 번째예요. 단어 자신감. 저 선생님 좀 단어 좀 알아요. 쌤 저 근데 문법도 잘 알아요. 근데요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솔직히 손 진짜 많죠?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급한 마음에 그냥 읽는 거예요. 직독직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직역만 쭉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중후반부까지 갔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논리적인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논리적인 독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문장의 구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입별로 선생님이 구조를 5가지로 나눴어요. 첫 문장의 힘. 자, 첫 문장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어도 중요합니다. 왜요? 소재가 분명히 핵심 포인트는 나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첫 문장만 꼼꼼하게 잘 읽으셔도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의 내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중하위권인 친구들, 3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요,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전이에요. 쭉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커피가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안 좋다라는 게 대부분의 내용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후반부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 타입 5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의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게요, 수능이 좋아하는 그 반전입니다. 수능 지문이요, 많이 어렵게 하죠. 그죠? 단어도 어렵고 구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 addition, for example, additionally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문장 바로 앞에 예시들이 나오는 바로 앞에 문장이 핵심이 될 거예요. 실험이나 연구조사. 자, 여러분들 40번을 한번 보십시오. 40번의 유형들은요 90% 이상이 실험이나 연구에 관련된 거예요. 그 내용 다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강약 조절이 뭐냐고요?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강하게 읽고요.
그 다음에 실험의 결과가 되겠죠. 나머지 그 과정들은 약하게 빠르게 읽어서 좀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하시면서 속가내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수준별 포인트 전략 선생님이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5등급 이하의 학생들입니다. 연계 교재 놓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연계 교재는 일단은 수능에 가장 그래도 간접 연계든 직접 연계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간접 연계에서 어휘나 구조로 가장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의 어휘만 그리고 표현들만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굉장히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문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얘가 왜 주제문인지 핵심 내용에서 얘가 왜 이렇게 답이랑 연결되는지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가 별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유형, 요지나 주장, 제목 그리고 핵심 제목을 주제를 파악해라 라는 이런 유형인데요. 이 유형을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 잘 하셔도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 3등급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3등급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유형에 충실해서 핵심 내용을 잡는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10월 달 정도부터는요 실전 문제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연계 교재로 충분히 거기에 있는 표현들과 구조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10회 정도에 그냥 이거 실전 문제라고는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보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냥 시간도 여유 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한 문제당 1분 20초의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요. 연계 교재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문 핵심 내용 파악하는 중심으로 연습하라는 건 똑같습니다. 문장의 정확한 해석, 정확한 해석이 이 친구들은 정말 필요해요. 그냥 대충 해석해서 어림짐작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확인하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데이 50부터는요 한 9월달 이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최소 20회의 실전 문제를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들이 사실 뭐 별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요. 1등급과 2등급인 친구들은요, 어휘, 특히 주제별 어휘, 유의어나 반의어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지문 내에서 얘가 어떻게 해서 어떤 단어로 변형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정답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득점인 친구들은 얘가 왜 오답인지, 오답의 근거를 찾는 중심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 2등급인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실전 연습을 주 2회에 한 번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딱 정해서 듣기부터 쭉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평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서요,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 꼭 이 말을 해줍니다. 얘들아, 대박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대박이 뭐가 될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miracle, 기적이죠. 기적은요 사실 여러분 아무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실 있게 쌤이 지금 말씀드린 공부 방법, 전략으로 공부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Don't wait for miracles, make them happen. 여러분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만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쌤이 전달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 지금 대입 설명회가 이뤄지기를 준비를 하면서 한 친구의 고민을 상담했다고 해요. 우리 VCR 보면서 같이 고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양다연입니다. 긴 문장이 나올 때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끊어읽기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다연이의 고민. 사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마이크로 실제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좀 더 많은 본인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꿀팁을 좀 전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다연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친구들이 진짜 선생님 끊어읽기를 꼭 해야 되나요?부터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직독직해 하라는데 그냥 쭉쭉 훑어가면서 해석하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영어는 외국어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처음에 배울 때 처음부터 그냥 훑어읽기로 쭉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어읽기라는 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쌤도 말했는데 다현이도 참 전심 됐네요. 그죠? 점심이 아니라 전심. 그죠? 끊어읽기는요, 여러분. 문장의 지금 구조가 길어지고 있는 이 트렌드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전적인 예시인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뼈대입니다. 그죠? 문장에도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가 뭘까?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우리가 필수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긴 문장이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요. 문장의 원칙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문장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긴 문장일 때 팁은 바로 뭐냐면 특히 요즘에 주어부가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동사가 한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맞아요. 문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 주인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를 중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쌤, 말이 쉽지 그게 뭐 말처럼 쉽나? 맞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들은요, 뭐 전치사 구라든가 전치사 구 나와 그러면 긴 문장일 때 어려우면 전치사 구를 지워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지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사를 설명하는 애가 막 나온 것 같아? 그렇다면 걔도 한번 쭉 지워보세요. 그럼 그 아무리 긴 문장도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주어나 동사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뼈대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자, 일단 구조 잡으셨으면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구조 중에서 문장의 구조, 즉 구문 중에서 표현들을 중심으로 읽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replace it with를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요. 뭐 encourage, allow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보어로 많이 취하죠. 걔네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고3 지문에 특히 그래요. 목적어분이 요즘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잘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선생님이 상관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문법 용어 써서 미안해요. 상관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지문 해석하다가 not only가 나왔어요. not only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also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구문들이에요. 그래서 고3이라도 1,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구문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핵심이 되는 구조를 잡아주는 구문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현 중에서 빈출 표현입니다. 수거를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와 표현을 중심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구조와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이 보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살이 붙어서 그냥 수식만 해주는 수식어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긴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에는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장들은 꼭 반드시 끊어읽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조 잡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표현을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이요. 김태정님의 사연입니다. 초딩 팬 영어 흥미 있더니 중등되면서 단어가 확 어려워진 다음에 흥미를 잃었다. 고등은 더하고 흥미를 더 찾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외워라.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사실 단어도 여러분 사연이 많아요. 진짜 단어만큼 사연이 많은 애들이 없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그 review라는 단어를 예로 들었죠. re가 들어가게 되면 again,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view, 야 여기 되게 view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본다? 다시 본다가 뭐겠어요?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는 복습이에요. 그 view라는 단어에다 pre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preview가 됩니다. pre가 미리,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리 보는 거 뭐예요? 맞아, 예습이에요. 아니면 시사회,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상영되기 전에 하는 시사회들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간단한 예시만 들어드렸지만요, 고등 영어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어들을 좀 더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원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3인데 지금 무슨 어원을 중심으로 공부해요?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여러분들 그 복합 1800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고3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바뀌는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뭔가 응용을 할 수 있는, 영어도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근이나 아니면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해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그런 단어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네. 자, 영어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추가적으로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친구들은 좋은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